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위 사람들과는 별일 없이 무난하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참 어려운 게 소통하는 것이어서 터득하고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바람직한 징조이니 말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자기 말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경청은 모든 소통의 기본이 되거든요.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습관을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인내심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본다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찾아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모습부터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신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신을 소중하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관심과 배려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고 자신의 고유한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관계를 망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의 행동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폭력과 비난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라면 좋은 대화의 방법도 좋은 타협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방법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도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몹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련한 상담가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소통의 기술을 배워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을 해줌으로써 사랑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말로 서로 칭찬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에게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상담을 제가 할 때에도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 깊은 곳의 욕구를 알아내서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온유한 말을 통해 인정의 말을 해준다면 소통이 더욱 잘 되어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 하는 것이어서 사랑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진정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란 그들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우호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주고받는 공감적 대화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문자 그대로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은 성격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사해형과 시냇물형이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흘러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사해는 어느 쪽으로든 물이 나갈 수 없고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성격의 유형은 많은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에게 그게 편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냇물형은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든 입으로 다 내보내서 담아둘 곳이 없는 유형입니다. 이 둘이 데이트할 때는 환상적인 만남이지만 결혼 후에는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해 성격의 소유자는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시냇물 성격의 소유자는 듣는 것을 배워서 익힌다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자체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며 값이 얼마가 되느냐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산에 운동 다니면서 특히 봄에 개나리 진달래가 피어 있을 때 제 아이에게 꽃을 따다가 보여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선물은 분명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배우자가 매일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해야지 하며 감사의 말도 전혀 없고 집에 온 손님처럼 있는다면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아내는 정말로 힘들어할 것입니다. 봉사가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가 해줄 때 사랑의 탱크가 꽉 찬 느낌이 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아이들은 사랑의 물과 양분을 흠뻑 먹었기 때문에 성장에서도 자존감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나쁜 스킨십인 따귀를 때린다면 제1의 언어가 스킨십인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거나 꼭 껴안아 준다면 많은 위안을 느끼며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랑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탱크는 0에서부터 10까지 중에서 얼마나 되시나요?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해주는 말인지, 함께 해주는 시간인지, 선물인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봉사인지, 아니면 스킨십인지 알고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면 또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알아서 맞춰간다면 우리의 소통은 원활해지고 더욱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관계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일과 공부 등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해서 실천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나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